오늘은 또 서예의 다른 분야인 서각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첫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서예 영역에는 크게 글씨를 쓰는 영역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기초적 관점에서 이 서예 영역은 크게 봐서 글씨를 쓰는 영역이 있어요. 보통 글씨를 쓰는 사서의 영역이 있고요. 사서의 영역이 있고, 붓으로 먹을 찍어서 쓰는 사서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새기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글씨를 쓰고 낙관을 할 때 사용되는 인장의 특수 영역인 정각의 영역이 있어요. 정각 영역이 있고, 그 위에도 글씨를 쓴 것을 어떤 고체성 재료에다가 새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현판과 같은 거죠. 비석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그 분류를 할 때 서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또 어떤 그림의 영역인 문인화와 관계된 그림의 영역이 사실 있긴 있는데, 일단은 글씨와 관계돼서 볼 때 크게 쓰는 영역과 새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정각은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서각은 조금 정각보다도 상당히 후대에 와서 예술로 등장한 영역이. 정각은 사실 예술화된 지가 명말청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시간, 1세기가 넘었죠. 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화된 데 비해서 서예 영역에서 새로운 가장 뒤에 예술적인 영역으로 부각된 것이 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각이란 것은 글씨를 새기는 영역인데, 이것이 현대 서예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제2차 대전 이후에 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서예가 상당히 앞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체성 재료에다가, 주로 나무 재료겠지만 나무에다 새기는 조각으로 한 것이 조금 일찍이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르는 이름도 지금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각이라고 많이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이 각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각한다 해서 조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서각이라는 것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서각이라고 지금 서각 또는 각자로서 이렇게 두루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예 영역이 우리나라에 수용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보다는 상당히 좀 늦어서, 초기 수용은 1980년도 정도, 70년도에서 80년도 정도에서 수용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도 21세기에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위를 분야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사이에는 이 서각 전시회가 군데군데 상당히 많이 있고, 공모전에서도 가면은 서각 분야가 대체로 서예 분야에서 연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각은 왜 보면은 한 2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서예 예술 쪽에서는 초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초기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서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고, 이름 단어 자체도 지금 확실치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서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서예 문화가, 그 근본이 되는 서예 문화가 지금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각하는 사람들이 서예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입니다. 글씨를 쓰고 그걸 새겨야 되는데 글씨를 쓰지를 않고 글씨를 새기는데 바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예술적인 수준에는 이르지는 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글씨를 새기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좀 공예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죠. 이 서각이 가장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1차적으로 쓴 다음에 그 자기의 글씨를 새기는 것이 수준에 가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딴 미술 영역에 있는 거하고 비유를 해보면 알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그린 독자적인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지, 남이 잘 그린 그림을 밑에 갖다 놓고 뺏겨서 그렸다 해서 그것이 예술이 된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 서각의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각을 수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서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서예에 대한 관심을 시야를 좀 높여야 된다는 이런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서예를 하는 사람이 이 서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두 양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잘 모르는 서각하는 사람은 글씨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글씨를 쓰는 사람은 이 서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필요성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실기보다는 이론에, 실기도 뭐 하겠지만 이론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해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서각에 대한 이야기를 서예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전제하에서 인류 사회에서 문자가 생겨나서 문자의 표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문자 표현의 역사는 글씨를 쓰는 역사보다도 새기는 역사가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크게 봐서 문자 역사가 기원전 15세기, 짧게 봐서 15세기라 보면요, 어느 나라 때 1650년이지만 막 15세기라 보고 이렇게 와서 지금 20세기 이렇게 일이죠. 그러면 기원전 시기에서 서예의 출발은 글씨를 쓰는 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새기는 데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기는 역사에서 서예 역사는 출발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씨를 쓰는 종이에다가 먹을 찍어서 글씨를 쓰는 과정은 사실은 언제냐 하면은 위에 보면은 일반화되던 시기는 이 수나라 당나라 때 거의 와야 한 7세기 8세기 와야지 이것이 일반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전체 서예사에서 흐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새기는 역사가 약 우리 보면 한 2000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로 보면 3500년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서예 역사에서는 새김의 역사가 선구 개념이고, 그것을 새기는 시간이 글씨 쓰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절대적으로 길다는 사실입니다. 모필이 생겨서 지필무견으로 글씨를 쓰게 된 연후에도 이 새김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새김의 역사가 절대다수로 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서예를 하는 사람은 이 글씨를 쓰는 선구 개념인 글씨를 새기는 데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초기 문자가 생겨나면서 글씨를 새기기 시작해서 글씨를 붓으로 쓰기 시작되는 이 전반기 과정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